19번입니다. 더 태양 썬카드입니다. 그 18번의 밤의 상황을 지나서 온 거예요. 19번 이제 해가 떴어요. 하나 대낮이 된 거네요. 태양이 아주 여기서 중심적으로 빛나고 있네요. 굉장히 큰 태양이 빛나고 있고 이렇게 친해 보이는 사람이 둘이서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열매가 달린 나무도 있고요. 농작물들이 막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무의식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총체적인 무의식,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으면요. 태양은 총체적인 뭐 지식과 의식을 얘기하겠죠. 양심, 의식. 우리 삶에서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 의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태양이 뜨문과 태양이 지는 거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태양 신을 믿었듯이 사람들은 태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냥 우러러보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19번들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19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에너지들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태양이 얼마나 쨍쨍 뜨느냐, 그러니까 사막에서 뜨는 태양이냐, 아니면은 정말 기분 좋은 날씨에 사계절 중에 가을, 봄 이런 따사로운 햇살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니면 우중충한 그 날씨에 보일랑말랑한 그런 태양도 있잖아요. 태양도 굉장히 가지가지의 태양이 있어요. 다 똑같진 않아요. 네, 19번이라고 해서 다 그렇진 않은데 그들 안에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는 조금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밝고 어린아이 같이 생기발랄하고 순수한 부분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근데 태양은 정말 자기 스스로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태양이란 말이에요. 주기만 해요. 태양은 그냥 떠서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인 빛을 발산하고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죠. 그거는 뭐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태양은 떠서 무조건 내리쬐 주죠. 그런데 이것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렬해서 받기 싫어요. 이 빛은 정말 싫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번들은 자기가 그냥 희생적으로 막 주는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풀고 주는데 상대방이 함에도 불구하고 싫어한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한 채 그냥 주었는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자기만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가다가 있어요. 19번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좀 강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선 좀 상대방의 그 의견도 좀 따라줘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 에너지가 가득 찬 빨간색으로 옷을 입고 있고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한 생기발랄한 모습입니다. 생기발랄하죠. 그러니까 이 태양빛을 막 받고 있는 상태니까 더 그렇고요.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 보인 지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 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미래의 행복한 낙천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긍정의 카드예요. 아주 대단한 긍정의 카드죠. 대단한 긍정의 카드고 희망의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성공과 자유, 행운, 행복, 순수한 사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넣어도 될 만큼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으로 성격을 쓸 때는 19번들이 생기발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많아요. 활동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 이해심도 많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살죠. 그러니까 아주 뭐 사업가적 에너지도 많고 무슨 일을 해도 튀는 사람 이미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부정적으로 쓴다라고 할 때는요.
다혈질로 될 수 있어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드러나지는 경우가 좀 심하게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가 있죠. 옆에 있으면 그 싸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직선적으로 말하고. 인맥 관리를 정말 잘하는데 여기선 잘하는데 인맥 관리 정말 못하고 외로워지고 반대죠.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연애운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 마음도 편하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편안한 사람, 말도 잘 통해.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친구 같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하고 만나고 있거나 할 때 나오기도 해요. 재물운에서 나오면 정말 긍정적이에요. 뭐 동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다 좋아요. 직업운에서 나오면 사업가적인 기질도 많고요.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특히 좋아요. 출판계, 교육사업계라고 한 거는 이 출판계도 그렇고 책을 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점점점 커지잖아요. 확산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모르고 있던 지식을 점점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계속 무럭무럭무럭 자라나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나갈 수 있는 부동산 정말 잘했습니다. 후건들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쪽에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심판카드입니다. 조슈먼트 심판카드. 20번 카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위에서는 천사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나팔을 들고 이렇게 부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천사는 라파엘 천사예요. 라파엘 천사 많이 들어봤죠? 6번에서 나왔던 라파엘 천사. 봉사의 천사죠. 사랑과 봉사의 천사고요. 또 라파엘 천사가 지금 날개가 달고 있는데 날개가 여기에서는 공작의 날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공작의 날개. 공작의 날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공작은 소원 성취와 관련 있는 동물이라고 했죠. 소원 성취 카드라고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름 속에서 뚫고 나온 이 색깔 부분은 이거는 이제 광윤을 뜻하죠. 굉장히 이제 빛나는 구름인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네요. 거기에 이 광윤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좀 부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모든 잠들어 있는 것들을 막 깨울 때 나팔을 불잖아요. 아침 기상 나팔. 빠밤 하고 막 나팔을 불고 죽어 있는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보고 너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내가 나팔을 불어서 살려줄지 아니면 그냥 심판으로 갈지 두고 보겠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살려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심판 카드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부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살짝 어렵기도 한 카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그 앞뒤의 질문 상황에 따라서 이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부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원해야지 되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 이 상황에서 좋은 부활 속으로 갈 수가 있을 거라고 20번들 조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숙명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자, 키워드를 보니까요. 키워드 및 의미를 보니 소식의 전달을 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부지런한 일꾼에 대해선 이 카드 20번 카드는 일명 소띠 카드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소띠처럼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러 명이 있어도
꼭 20번들이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형제가 있어도 그중에 꼭 20번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자, 선고, 그리고 재판, 예언, 보상, 재산생, 요런 상황일 때에 이 나와지는 카드일 수도 있고요. 인내심이 정말 강해야 되는 카드예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강해야 되죠. 이 카드도 인내심이 강해야 되는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 성격을 쓸 때는요. 언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고요. 사교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착하고 부지런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 그냥 봤을 때도 약간 교양이 있어 보이게 말씀을 하시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교양 있게 보여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제 조금 지적인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진짜 인생에 이제 굴곡이 많아져요. 굴곡이 많아지고 많은 일들이 생겨요. 예,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팔 불어 줄게 하는 것처럼 되게 많은 일들을 겪어가죠. 그 입조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약간 부메랑처럼 부메랑이 어떤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던지면은 한 바퀴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20번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제 또 악담을 막 해. 그러면 그 악담이 돌아서 정말 자기에게 오기도 하고 그 악담한 사람이 정말 다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를 몇 번 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은 입조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착하게 사는 건 뭐 나쁜 거 아니니까요. 양심에 자기가 맞게 살아가는 거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연애운에서 나왔을 때는요. 주변을 맴도는 인연으로 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관계가 되는 상황. 삼각관계일 때 한동안의 이별이 있을 때 나옵니다. 그닥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굉장히 무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나올 수도 있다. 뭐 간절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부름을 기다리고 있거나 하겠죠. 재물운에 나왔을 때는 내가 한 만큼의 결과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기 때문에 뭐 재물운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제 내가 열심히 했다면 결과는 얻습니다. 자, 직업운에서는 음 봉사하는 일 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일, 약간 아나운서 같은 일 쪽도 맞고요. 변호사도 계셨었던 것 같아요. 법조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분들, 간호사, 약간 봉사 정신이 들어가는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 관련이나 장례 관련, 뭐 의료, 토지 관련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0판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것들을 조금 가려 줬던 모든 것 내가 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야 된다. 약간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둡게 가져가야 했던 거, 내 양심에 걸리게 살아갔던 것들을 좀 드러나게 하는 솔직함, 이렇게 가면서 옛것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지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라.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라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은 것들은 묻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것들은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21번 더 월드 세계 카드입니다. 바보의 여행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죠. 중간중간에 왕과 여왕과 마법사부터 시작해서 또 정의 카드도 만나고 죽음도 경험하고 악마도 만나고 하면서 이 긴 여정의 끝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됐고 이 여정이 완성이 끝이 됐고 그 다음 세계로 이동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음으로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이런 어떤 윤회의 과정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재탄생을 하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살아가고 인생을 겪고. 그러니까 이 지금 21번 카드에서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해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주변에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의미들은 뭐 사원소라고 지금 우리가 마이너 카드에 배웠던 사원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라파엘 천사인데 라파엘 천사는 뭐 칼을 의미하죠. 칼, 공기를 얘기해요. 공기, 칼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독수리는 정갈자리를 얘기합니다. 독수리는 정갈자리, 별자리로 정갈자리, 물이고 이제 컵이죠. 그리고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자자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겠죠. 나무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황소 자리는 황소 자리, 그리고 이거 흙을 의미한다. 연 단위를 상징한다. 여기에 하루부터 연까지 모든 1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또 사원소까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왼손에 또 하나의 또 다른 무기도 갖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세계 끝나고 한 세계 다른 세계 이동을 하는데 이 그림 속의 여자가 이 월계수로 된 잎으로 된 원 안에서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이 지나치게 확고해서 약간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이고요. 이 원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 매듭이 지어진 월계수라고 하는 건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씌워주는 관이죠. 근데 이제 끝까지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매듭을 지어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를 암시합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는 좀 편견 없이 자신의 시각과 잘 조화시키면서 받아들이고 변화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에너지,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들 같은 성공의 에너지가 아주 넘쳐나죠. 그리고 완성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인내심도 있고, 호심도 있고요. 유학과 이민도 가능합니다. 해외와 관련 있는 부분에서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꼼꼼하고요. 굉장히 지적이고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섬세하고 똑똑하고 좀 지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완벽을 너무 강하게 추구해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우유부단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 틀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걸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불안함도 있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소심해 보이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부정적인 성향을 쓰지 않고 긍정으로 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참 누구나 참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것 같아요. 자, 연애운에 나왔다라면요. 완성된 사랑이니까 결혼, 그리고 현실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잘 살겠죠. 행복의 절정에 달았고 매력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 내 여자친구,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 누군가가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운에 나오면 좋아요.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자, 직업운에서 나오면요. 스케일이 좀 큰 쪽,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일반 선생님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주 스케일이 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약간 대기만성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을 좀 많이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지만 나중엔 크게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센스, 그리고 장식,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어요. 센스가 있기 때문에 장식하는 쪽에 일을 하는 쪽도 많고요. 패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외국계, 무역계, 외국 관련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요. 그냥 일반 병원보다는 좀 더 큰 스케일을 종합병원 같은 쪽. 본인 스스로가 약간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지금까지 21강 수업 이제 우리 올드 잉글리시 78장 모두 끝냈네요. 드디어. 예.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번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이해도 하시고 외우기도 하시면서 또 제가 다음 강에서 알려드릴 그 실전 연습하는 거, 배열법이랑 실전 연습하는 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 정말 빨리 늘 것이고 아마 지금까지 오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따라오신 분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강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